어제 있었던 국민의힘 대선 경선 결과도 큰 주목을 받았는데요. 최종 후보로는 김문수 후보가 선출됐습니다. 국민의힘 최종 후보 김문수.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예상했던 결과였나요? 어떻습니까? 아까는 뭐 이변 예고된 이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동안의 당원들의 당심이나 여러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예상된 대로 결과가 나온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제가 김문수 후보 캠프에 있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더 생각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예상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쭉 1위를 달렸던 김문수 후보이긴 했죠. 민주당에서 바라본 김문수 후보 선출은 어떤가요? 저는 좀 예상이 좀 쉽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이번 대선이 윤석열의 내란 비상계엄에 의해서 치러진 선거고 조기 대선이기 때문에 국민들이나 중도층이 바라볼 때는 이 탄핵을 찬성한 사람들은 이번 대선에서 정당성과 명분이 없기 때문에 물러나고 탄핵을 좀 반대했던 그나마 그래도 그런 경쟁력 있는 후보가 한동훈 후보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이제 국민의힘의 전체적인 당원이라든가 정치 성향 지향을 봤을 때 올드라이트, 그러니까 구구적인 성향으로 더 가고 있는 그것이 반영됐다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것은 어떤 뜻이냐면 또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반영된 투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 아까 우리 박성민 대표가 예정된 이변이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앞으로 한덕수, 김문수는 예정된 이별을 선택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 화면을 통해서 비춰졌습니다. 아마 그렇게 가겠죠. 아, 그럴까요? 한동훈 후보가 치고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이런 예상하셨던 분들도 분명히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김문수 후보가 최종 득표율 56.53%로 43.47%를 득표한 한동훈 후보를 13%포인트 이상의 차이로 꺾었습니다. 저는 이게 꽤 큰 차이로 여겨지거든요. 이 점을 어떻게 해석하면 그러니까 될까요? 지금 놀라운 결과인데 제가 놀랐다고 얘기하는 거는 김문수 후보는 아무도 대선 후보로 생각을 안 하고 있었어요. 아마 본인도 그럴 겁니다. 갑자기 1위로 부상을 한 거예요. 네. 나머지 분들은 계엄이 없었더라도 다음에 대통령 선거 누구 나올지 다 얘기가 됐던 분들인데 그렇죠. 네. 그렇게 됐을 때 탄핵 찬성파와 반대파로 이제 갈렸을 때 탄핵 반대 찬성파에 그 오세훈 시장이라는 강력한 경쟁자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1위로 여론조사에서 나올 때도 가상 대결, 이재명 후보와의 가상 대결에서는 사실 처음에 그렇게 좋은 성적이 나오지는 못했어요.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역시 김문수 후보는 외연 확장이 좀 어렵겠구나. 그러니까 그랬는데 갑자기 오세훈 시장이 불출마 선언을 했죠. 네. 유승민 의원은 룰 때문에 좀 불리해서 그렇다 하지만 강력한 경쟁자인 오세훈 시장이 그만뒀고 네. 그 뒤에도 이제 과연 홍준표를 넘어설 수 있을 거냐 이런 게 있었죠. 우선 탄핵 반대파 중에서. 근데 한덕수 총리와의 후보 단일화를 할 수 있는 후보로 비춰졌다는 거. 네, 그러니까 네. 이제 그 점이 홍준표와 한동훈이 중요하다. 됐을 땐 안 할 거라는 거. 네. 누가 봐도 안 할 건데 김문수 후보는 그래도 되면 할 거다. 그 많은 사람들은 된다고 하겠느냐, 네, 네. 안 할 거다. 그랬는데도 그래도 한덕수 후보 그 두 가지가 오세훈 시장이 빠지고 그다음에 한덕수와의 후보 단일화 이것으로 후보가 됐죠. 네. 자, 그런데 대신에 그러면 이제 과연 이제 시간 안에 한덕수 후보하고 후보 단일화 할 거냐, 아니면 안 한다면 네, 네. 그것 때문에 찍었는데 네. 또 당심도 민심도 등을 돌릴 수 있으니까 좀 부담스럽겠죠. 네. 결국 한덕수 전 총리와의 단일화 가능성 때문에 국민의힘 이제 김문수 후보가 1위로 통과한 것이 아닐까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저도 이 점이 궁금합니다. 결국 김문수 후보 1위가 갖는 의미는 한덕수 전 총리와의 진짜 단일화를 위한 길인 것인지 그것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인지. 그것 때문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전에도 지금 경쟁했던 후보들 중에서는 오세훈 시장이 있긴 하지만 오세훈 시장을 빼고 나면 1위로 달리던 후보였기 때문에 오로지 그것이 유일한 이유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네. 그것이 일정 부분 이번 당심이 실려 있는 것은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일화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본선에 갔을 때 얼만큼 의미 있는 싸움을 할 수 있느냐와도 크게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여기서 이제 해답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국민들이 바라볼 때
한마디로 표현할 때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까미냐 아니냐, 대통령 까미냐 아니냐. 그리고 스스로도 그런 업적과 정적인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도 자신이 대통령 후보가 될 거라고도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사람이고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도 그동안의 어떤 행정 이력만 있는 것이 정치적 이력이 업적이 없던 사람이기 때문에 네. 누구도 저 사람 두 사람을 보면서 정치적 감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조기 대선이 치르면서 대타를 찾다 보니까 두 대타가 떠올랐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은 가장 중요한 이제 세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의 그 힘을 누가 더 발휘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네. 저는 김문수 후보가 그런 면에서는 우위에 있다고 봐요. 아, 김문수 후보가 왜 위에 그러냐면 있다. 정치는 결국은 누구랑 같이 하느냐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것은 네. 이제 우리가 한 개인으로 볼 때는 기상이 있고 그 주변에 네. 기세가 있어야 되는 건데 결국 김문수 후보는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 내에서 자신의 세를 만들어서 결국은 후보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는 어떤 정치 세력도 없는 가운데 여기에 무임승차하려고 꽃가마타려고 하고 꽃길 가고 비단기 가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한덕수 총리에 대한 우위를 두기는 어려울 것 같고 또 정치 세력들도 그렇게 될 것 같고요. 저 하나 이제 예를 들면은 네. 앞에 자료함에서도 봤듯이 한덕수 전 총리가 호남에 가서 저도 호남 사람이다라고 외쳤단 말이에요. 이건 전형적으로 뭐냐면 정체성의 위기인 거예요. 자신이 그동안에 호남 사람이 아닌 것으로 살아왔던 그 고백이거든요, 이것은. 네, 네. 이게 정치권에 와서 이것을 고백하면서 아, 이분이 정치적인 훈련이 전혀 안 됐던 분이구나. 정치적인 무대에 한복판에 들어오면 그 대세에 휩쓸려 가지고 네. 그냥 사라져가는 후보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것이 저 화면 하나가 좀 상징적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정치인 기상과 새 싸움에서는 김문수 후보에게 좀 밀릴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